우리가 중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챕터거든. 즉 물리라는 거야, 물리. 우리가 물리를 공부할 건데 선호 지난 시간에 내하고 아마 물리 공부하면서 이 등속도 또는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니? 예. 선생님하고 아마 설명해 준 적은 있을 것 같기는 해. 그런데 기억은 정확히는 안 날 거야. 왜냐면 이게 그렇게 쉬운 챕터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했다고 다 기억이 나는 건 아니거든. 근데 봐봐라. 아마 선생님 그래프 갖고 장난을 되게 많이 쳤을 텐데 한번 봐봐. 자, 예를 들어서 얘가 미터고 얘가 세크야. 그럼 여기서 자, 이거는 무슨 운동이니? 이거 등속도 운동이지. 맞아? 등속도 운동. 우선 익숙하긴 한데 자, 등속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아. 그러면 뭐 그 다음에 미터 퍼 세크. 자, 미터 퍼 세크로 가고 이렇게 갔을 때 자, 이거는 무슨 운동이야? 전에 얘는 등속도 운동이야. 오른쪽에 있는 건 무슨 운동이야? 잘 모르겠어? 등 가속도 운동이야. 뭐 직선 운동이라는 표현은 우선은 쓰지 않을게. 뭐 직선 운동, 뭐 솔직히 정확히 말해서 직선 운동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선우야, 이거는 무슨 운동이니? 아이고. 이건 무슨 운동이야? 이거 등속 운동이니? 이거 무슨 운동일까? 틀려도 되니까 얘기해봐. 등속 운동 같지 않냐? 모르겠어? 참고로 얘기해줄게. 등속 운동 아니야. 니처럼 네라고 안 한 것만 해도 선생님이 굉장히 나쁘진 않다라고 얘기해줄게. 아마 예전에 한번 비슷한 형태의 네가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어서 그걸 기억한 거야. 잘한 거야. 이거 정지한 거야. 숫자를 적어놓으면 너희가 이해하지. 0초에도 5m, 1초에도 5m, 5초에도 5m.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그래프 문제라는 거를 앞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참 많이 볼 건데 그래프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래프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싶어서 쌤이 먼저 이걸 해준 거야. 물론 중력이 어떤 건지 등가속도 운동이 어떤 건지 말로 설명해 주는 것도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모든 거는 그래프에서 시작해. 그래프를 이해하지 못하면 물리를 할 줄 모르는 거다. 쌤이 지금 얘기해 준 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을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 그래프를 이해할 때 혹시 내가 이런 표현을 써준 적 있니? Y축이 의미하는 게 뭐냐? 처음 들어보니 혹시? 들어봤어요.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 그 다음에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냐? 보통 이 세 가지 중에서 반드시 두 가지 이상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했지. 세 가지 다 의미 있는 것도 있고 두 가지만 의미 있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깔끔하게 하나씩 만들어 볼게. 자, 이렇게 이걸 그냥 하나씩 통일해서 만들어 보자고. 자, 얘가 미터 퍼 세크고 세크라고 돼 있어. 실질적으로 내가 너희한테 얘기해 준 게 뭐냐면 이 그래프가 바로 너희한테 가장 친숙한 그래프다.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Y축이 미터 퍼 세크면 너희가 익숙한 그래프야.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 들어본 적 있지? Y축이 미터 퍼 세크가 아니라면 절대 암산으로 이해하지 마라. 암산으로 이해하는 순간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얘기해 줄게. 아닐 경우에는. 참고로 웬만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알고 있는 거라도 반드시 Y축의 의미, 기울기의 의미, 넓이의 의미를 써놓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만약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칠게.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숫자로 세미하면 적어볼까? 얘가 2m/s였고, 얘가 예를 들어서 5초일 때, 예를 들어서 12m/s가 됐더라는 거지. 쌤, 이거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인데, 등가속도 운동이 어떻게 됐냐 이거지. Y축의 의미가 뭐야? Y축은 m/s, 즉, 속도지. 물론 속도와 속력의 차이가 무엇인지는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해 줄게. 그거는 현재로서는 중요한 건 아니야. 그 다음에 기울기의 의미가 뭘까? 기울기.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지? x분의 y지. x의 증가량보다 y의 증가량이니까. 그럼 x분의 y라는 개념은 지금 현재 5초분의, 5초분의라고 얘기는 안 할게. 그냥 x축은 세크지. 세크분의 미터/세크잖아. 즉, 1분의 세크분의 미터가 되니까 이거는 미터/세크 제곱이 되지. 즉 기울기의 의미는 뭐가 되는 거야? 가속도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기울기가 일정한 운동이지. 기울기가 일정하잖아.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얘가 가속도가 일정하다. 가속도가 일정하다란 말의 의미는 등가속도다라는 의미야. 또 한 가지. 그래서 넓이의 의미. 지금 넓이는 뭘까요? 넓이는 이건데 어때? 넓이라는 거는 x 곱하기 y잖아. x는 뭐야? 세크. y는 미터/세크. 그럼 세크 날아가니까 결국은 뭐가 돼? 미터. 즉 거리가 되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다 이거야. 어쨌든 이건 기울기가 우선은 이 형태를 하려면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네. 즉 그런데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기울기가 속도였으니까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니까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표현이야. 우선 이런 개념들을 조금 익숙해 놓으면 되게 편해. 선생님이 지금 가르쳐는 건 너희 학년 거는 솔직히 아니야. 너는 원래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건데 지금 배워둬야 편해. 자, 그 다음에 설명해 준 게 뭐냐면 얘가 만약 미터고 세크라고 가정을 해볼게. 미터고 세크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왔다고 칠게. 이쁘게 선을 쓰면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이런 형태가 나왔다고 치면 그럼 여기는 예를 들어서 2m가 됐고 5초 후에 12m가 됐어. 이건 무슨 운동일까? 자, 적어볼게. 이제 해석해보자. Y축의 의미는 뭐라고 이거는? 미터지. 거리네. Y축이 거리지. 그럼 기울기의 의미가 뭐지? X분의 Y인데 X는 세크고 Y는 미터니까 기울기는 미터/세크구나. 넓이의 의미? 이건 넓이의 의미는 없어. 왜? 미터 곱하기 세크라는 건 없거든. 그러면 기울기는 어떻지? 기울기는 일정하지.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속도였네. 즉 이거는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거야. 아까 위에 있는 거랑 비교하면 확실히 구분이 되지. 여기는 기울기가 가속도였지. 우리가 가속도라는 건 속도가 증가되는 운동이잖아. 물론 내가 다른 아이들이라면 이렇게까지 빠르게 설명 안 해줄 거야. 너한테 설명해 준 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설명해 주는 거야. 대충 이해가 돼? 네. 완전히 외우는 정도는 안 해도 돼. 하지만 대충 뉘앙스를 파악하면 중력 파트를 이해하기에 되게 도움이 돼. 가속도를 이해 안 하고 중력을 공부하는 건 사기거든. 희한하게 약간 물리책에서 모르겠다. 이번 교육과정에서 왜 이따위로 만드는지 잘 모르겠으나 아마 선생님들이 이런 거 설명 안 하고 그냥 중력만 설명하려면 애들이 조금 힘들어할 거야. 자, 우선은 등속 직선 운동. 대충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지? 그럼 이제부터 설명하는 거는 하지만 내가 너희한테 되게 얘기하는 게 지금 Y축이 지금 현재 보니까 이 그래프가 뭐야? Y축이 미터가 돼 있고 세크가 돼 있으면 이거 되게 암산하고 싶거든. 이거 암산하면 틀린다 알겠지? 진심으로 얘기한다. 이거 암산하면 되게 많이 틀린다. 아까 뭐라고 했어? 이거 너희 등속 운동이라고 얘기하기 되게 쉽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이거 이거 등속도 운동이에요. 야, 이 다음 보기 중 이 운동에 대한 설명, 기억 이렇게 돼가 설명 나오잖아. 쭉 나오잖아. 뭐 거기서 이거 등속 운동이다라고 하면 그 틀린 애들은 거의 뭐 진짜 거짓말 알고 너희 학교 운동장 한 바퀴 정도 있다. 엄청 많다. 그러니까 암산하지 마라. 반드시 너희한테 얘기하는 거는 Y축의 의미가 뭐다, 기울기가 의미가 뭐다, 넓이의 의미가 뭐다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해라. 쌤, 이거 일일이 쓰면 도대체 나중에 시험 칠 때 빨리 풀어야 되는데 시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 줄게. 요 과정을 많이 써서 나중에 안 쓸 수 있거든. 많이 써서 내가 안 써도 보이는 거지. 이거를 그냥 처음부터 암산하면은 실력이 잘 안 늘어.
앞으로 너희가 수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런데 많이 써봤기 때문에 안 써도 되는 거지. 그 과정을 생략하는 건 천재밖에 없는데 그런 천재는 전교에 몇 명이 없다. 물론 그런 애들이 있기는 해. 처음에는 암산하는 애들이 좀 뭔가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점수도 높게 나올 수도 있거든. 근데 그런 놈들이 고3 되면 딱 바로 도금이 바로 벗겨져. 왜냐면 걔네들을 분리하는 문제들이 나오거든. 그 걔네들은 내가 장담코 1등급이 될 수 없다고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3등급도 어려울걸. 그러면 이제부터 얘기하는 게 이거야. 뭔 말이냐면 너희가 중력을 배우거든. 자, 중력. 중력이 대체 뭡니까? 되게 쉽지. 지구 중심으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 중심으로 뭘 받아? 지구 중심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힘이지. 내려간 힘을 받아. 힘을 받는다는 말이 뭐냐면 원래 제가 지금 한숨을 쉬는 이유가 이번 교육과정에서 통합과학을 만드는 거 선생님들의 고충은 너무나 이해가 나. 힘을 설명하면서 가속도 개념을 미리 설명 안 하는 10cm들에 대한 약간 욕을 좀 하고 싶네. 뭔 말이냐면 힘이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야? 자, 어떤 물체가 일정한 속도, 자, 등속도야. 등속도로 간다는 얘기는 힘이 있다 없다. 생각해봐라. 어떤 물체가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어. 마찰도 없는 공간에서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자, 생각해 볼게. 내가 지금 힘을 처음엔 줬지만 어떤 물체가 이렇게 이 공이 바닥을 굴러가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 이 공은 어떻게 되니? 멈추죠. 왜 멈추지? 마찰력 때문에 멈추지. 그럼 반대로 얘기해 줄게. 바닥에 마찰력이 없으면 이 공은 그 속도 그대로 갈 거라고 예측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너가 방금 뭐라고 했어? 이 공이 멈추는 이유는 마찰력 때문이지. 이 공에 마찰력이 없으면 공은 무한히 가겠지. 무슨 말이야?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속도는 변하지 않아. 포인트가 이거야. 너희가 알고는 있어.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정지해 있던 놈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지했을 것이고 앞으로 10m/s로 가고 있는 놈은 계속 10m/s였을 것이야. 정지했던 놈도 그대로. 이해가지? 그대로라고 하죠. 그대로. 그 다음에 만약 10m/s였어도 그대로. 얘가 등속도로 10m/s가 있으면 그대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온 거야. 근데 봐봐라. 뒤에서 밀면 속도가 증가하지. 어떤 물체를 이쪽으로 잡아당겨도 속도가 증가하지. 즉 내가 지금 니한테 얘기하는 거는 힘을 주면 속도가 변하지. 속도가 변한다. 속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를 가속이라고 하잖아. 아니, 속도가 너희는 물론 증가하는 것만 가속이라고 하고 쌤 감소하는 건 감속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물리학적으로는 가속은 감속과 가속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중력이라는 녀석이 있다는 얘기는 바로 어떤 물체에 뭐를 변화시킨다? 속도를 변화시키는데 중력은 일정하게 작용한다. 대부분의 물체에. 일정하게 중심을 향해서 작용하지. 그리고 그 힘이 물론 달라. 예를 들어 생각해봐라. 병아리에 작용하는 중력과 코끼리에게 작용하는 중력은 달라. 질량이 크면 중력이 더 크거든. 너도 알잖아. 한번 생각해보자. 태양의 중력이 크니 지구의 중력이 크니. 태양. 왜? 질량이 크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힘에 대해서 힘하고 가속도의 개념을 배우면 그 질량의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질량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가속도가 작용한다. 그래서 너희가 어쨌든 지금 얘기한 말을 그냥 대충 흘려 들어가면 되고 중력 가속도라는 표현을 듣게 될 거야. 너 혹시 9.8 mh라고 본 적이 있니? 뭐지? 이게 무슨 식이었더라? 왠지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하고 싶은 아주 강력한 입에서 맴돌았던 느낌이 들지 않냐? 아, 맞다. 9.8. 1kg. 쌤 뭐라고 해서 1kg짜리는 곧 9.8 뉴턴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중력이라는 공간 내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10m였을 때는 뉴턴 미터니까 얘 1kg짜리 공을 내가 위쪽으로 10m를 이동시키면 이거는 1kg은 9.8 뉴턴이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은 98줄이야 뭐 이딴 얘기 했던 거 기억나지? 근데 이게 바로 9.8이라는 게 중력 가속도야.
9.8m/s 제곱이라고 얘기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물체가 중력으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질 때 가속도가 항상 9.8m/s가 존재한다. 약간의 오차는 있고 물론 이게 뭐 위치에 따라 위도에 따라서 다르고 적도가 다르고 극지방 다르고 역시 우리나라 위도가 다른데 근데 평균적으로 9.8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9.8이라고 하고 높이에 따라서 살짝 다를 수 있는데 그것도 무시하는 거야. 그냥 닥치고 지구라는 공간은 9.8m/s 제곱이라고 고등학교 1학년 동안은 기억하도록 하자. 물론 나중에 이걸 계산하기 쉬워서 10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고층 건물, 아이고 엄청난 고층 건물이겠지. 엄청난 고층 건물에서 어떤 공을 내가 공을 이렇게 해서 떨어뜨렸어. 이 공을 예를 들어서 10초 동안 떨어뜨린다는 건 거의 건물이 아니지. 10초 동안 떨어진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높은 저 위에서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만약 10초 동안 떨어졌으면 만약에 그런데 공기가 없어. 공기 저항력이 없다고 가정할게. 공기 저항력이 없다고 가정하면 이 공이 바닥에 도착했을 때의 속도는 이라고 부를 수 있거든. 아까 중력 가속도가 얼마라고 했지 내가 방금? 9.8m/s 제곱이라고 했지.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1초에 이거 기억나지? 쌤이 한번 이런 장난 쳐줬을걸. 이거 9.8m/s야. 무슨 말이냐면 1초에 9.8m/s 증가한다 이거지. 이런 수식 장난 해준 적 있지? 뭐 자세한 설명 안 해줘도 되겠지? 1초에 얼마가 증가한다고? 9.8m/s가 증가한다 이 말이지. 그러면 10초 동안 증가했으니까 속도가 얼마가 되는 거야? 98m/s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는 동안 떨어지는데 10초가 걸렸다면 얼마의 속도가 이쪽으로 들은다? 98m/s가 된다 이거야. 그러면 점점 속도가 빨라지니까 아마도 시간 기록기 같은 걸 딱딱 재가지고 이렇게 하면 점점점 약간 이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속도가? 찰칵찰칵 그지? 점점 속도가 빨라진다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가 존재해서 떨어지는 물체는 반드시 속도가 증가하게 된다. 공기 저항력이 없다면. 하지만 너희는 공기 저항력을 안 배울 것 같다는 강력한 느낌 들지 않냐? 저걸 계산할 때쯤 되면 너희가 대학생에서 물리를 전공하고 있어야 될 거야. 일반 물리학에서 공부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 선생님, 제가 지금 알겠어요. 굉장히 높은 데서 저렇게 하면 뭐 저런 게 됐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밑으로 떨어뜨리는 것도 있고 또는 반대로 만약 내가 포물선으로 직선으로만 던졌어. 직선으로만 떨어뜨리면 얘가 어떻게 떨어지니? 대충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까? 예. 그러면 똑같이 바닥에 도착하는데 이렇게 도착하는 거랑 이렇게 도착하는 거랑 누가 더 먼저 떨어지니? 직선으로. 왠지 이게 조금 더 느리게 떨어질 것 같지 않냐? 예. 하지만 둘 다 동시에 떨어져. 얘가 만약에 여기 있을 때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여기 있을 때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있을 때는 얘도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있을 때는 이렇게 돼 있고 떨어지게 돼 있어. 그런데 앞으로 가는 운동은 등속도 운동을 하게 돼 있어. 힘을 안 받았잖아. 처음에만 힘을 받았지. 그러니까 그림자는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똑같은 중력을 받기 때문에 똑같이 돼. 자, 여기에 대한 사진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까 이거를 이게 아니고 이거를 내가 사진을 아까 처음에 편집을 했던 거야. 이 그림을 보고 네가 바로 이해하라는 의미에서. 뭔 말인지 이해가지 이 그림이. 이쪽으로 가는 거. 물론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는 등속도로 가. 하지만 이쪽으로 가는 거는 중력 가속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냥 제자리에서 자유낙하를 하든 수평으로 던져서 가든 어쨌든 밑으로 내려가는 영역은 똑같이 되게 돼 있어. 뭔 말인지 이해가 갈 거야. 아마.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물론 공을 약간 포물선 위쪽으로 던지면 이건 애초부터 서로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럼 힘을 위쪽으로 준 거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위쪽 방향으로
원래 힘이라는 거는 네가 나중에 기억해야 되는데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은 서로 간의 힘의 크기에 대해서 간섭하지는 못해. 뭔 말인지 알겠지? 수직은 힘의 크기를 간섭하지 못한다. 방향만 간섭할 수 있을 뿐 크기는 간섭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뭐 속도를 줬을지언정 힘을 줬을지언정 밑으로는 간섭할 수가 없는 거야. 직각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나중에 이해하면서 문제를 볼 수 있지. 자, 여기 있는 내용을 보자. 중력이라는 거. 아, 그리고 내가 작용 반작용이라는 얘기를 니한테 해준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 혹시 지구가 태양을 당기는 힘과 태양이 지구를 당기는 힘 누가 더 크니? 태양이 지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태양이 질량이 크니까. 하지만 힘의 크기는 같다. 무슨 말이냐면 태양 자체가 지 혼자 가지고 있는 중력, 태양이라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중력이라는 건 태양만 관점을 가진 건데 서로 작용하는 두 힘은 힘의 크기가 같다. 이거에 대한 설명, 크기에 대한 설명은 이건 작용, 반작용에 대한 얘기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쌤이 넥스트 시간에 한 번 더 설명을 해줄 거야. 왜? 이건 직접 만나면서 때리면서 설명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라. 네가 권투를 해봤기 때문에 알겠지만 내 주먹으로 선우를 때리면 누가 아프니? 네가 아프지. 제가 아프다. 근데 나도 똑같은 충격을 받는 거 아니? 쌤 이해가 안 예. 가는데요? 뭐 넌 대충 알 수는 있겠지만 그럼 선우야 내 배로 네 복부를 때리면 누가 아플까? 아니, 그러니까, 미안해. 내 복부로 네 주먹을 때리면 누가 아플까? 선생님이 아프다. 그래, 바로 그거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힘을 받고 있는데, 단지 내 주먹으로 때렸을 때는 안 아픈 이유는 단단한 부분으로 때렸기 때문에 안 아픈 거야. 서로 접촉하거나 서로 힘이 간섭하는 거는 반드시 힘의 절대적인 크기는 같을 수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물리학적으로 나하고 최홍만이 싸웠어. 물론, 겉으로 봤을 때 사회학적으로는 누가 이겨? 최홍만이 이겨. 하지만 물리학적으로는 무조건 비교. 물론 통증은 내가 더 아프고 약간 좀 내가 더 많은 약간 병원 신세를 져야 되긴 하겠지만 최홍만이 병원 신을 안 질 것 같기는 한데 하지만 물리학적으로는 어떻다고? 비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봐봐. 두 물체 사이의 사교는 중력이 있는데 A가 B를 잡아당기는 B가 A를 잡아당기는 같다. 어쨌든 지구 중심방으로 작용한다. 중력의 영향이다. 자유낙하 운동은 이렇게 떨어진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뭐 이 앞쪽으로 이렇게 뭐라 해야 돼? 수평으로 던진 운동. 그 다음 자유낙하 운동. 이 개념 대충 이해가 가지? 대충 어떤 느낌인지. 그 다음 예. 내가 가속도 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을 해줄 건데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존재해. 아, 이거 참 재밌는데. 혹시, 선우야, 너 옛날에 내가 아마 너한테 그 영상을 하나 보여준 적 있지? 예를 들어서 그 빅뱅 1편, 2편 이렇게 보내준 적 있어? 근데 거기서 1편에서 아인슈타인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그 어쨌든 뭐랄까, 상대성 이론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중력이 있는데 이 중력이는 어떤 중심 별이 있어. 중심 별이 있는데 어떤 행성이 요 주변 별을 이렇게 돌지. 돌 때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는 거는 있잖아.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도는 거는 이 중심별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야. 낙하하는 거라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 않냐? 인공위성이, 아니, 인공위성이 지구 중심을 돌지. 아니, 지구 중심으로 도는 거지, 지구 중심으로 낙하하는 거니?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냐? 그거에 대한 설명이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구의 곡률 반경이라는 개념을 쓰거든. 지구의 곡률. 그러니까 곡률이라는 개념을 좀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요거를 그냥 내가 그려줄까? 자, 너무 크게 그렸다. 이렇게 있는 지구가 있다고 칠게. 내가 어떤 뉴턴 대포거든. 대포를 이렇게 해서 이쪽 방향으로 얼마만큼 했냐면, 1초당 1초당 8km를 갈 수 있게. 즉 8km/s의 속도로
내가 대포를 쏘았어. 그러니까 엄청 빠르지. 실질적으로 지구 탈출 속도가 약 한 11.8km인가? 1초당 11.8km 정도, 한 12km 정도 갈 수 있으면 지구를 탈출할 수 있어. 로켓 속도가 한 그 정도 돼. 12에서 13 정도 되거든. 이게 그렇게 돼야 그러니까 울산에서 부산까지 한 3초면 간다 이거야. 굉장히 빠른 속도지. 그러니까 그 정도인데, 근데 8km 정도를 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보여줄게. 8km를 갔어. 그럼 요쪽까지 거리를 1초 동안 이렇게 8km 가잖아? 그럼 봐봐. 곡률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지상에 붙어 있었지만 이렇게 땅에서 높이가 생기지 않냐? 높이가 얼마큼 생기냐면 약 한 5m 정도가 생겨. 그래서 5m 정도가 생기거든? 근데 봐봐. 어, 나중에 네가 그것도 이제 그냥 내가 설명을 안 해줄게. 어떤 물체가 1초 동안 떨어지잖아? 1초 동안 떨어지는데 걸리는 거리가 약 한 5m 정도가 돼. 1초 동안 떨어지는데 5m 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물체를 잡고 이걸 시간을 재서 딱 떨어져서 1초가 지나면 5m 높이가 떨어지게 돼 있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뭔지 알겠지? 아파트에서 실험해보면 딱 1초가 떨어지는 게 5m야. 아, 여기가 5m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봐봐. 얘가 1초 동안 8km를 갔는데 그럼 나중에 공이 여기까지 갈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가니까 실질적으로 얘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면서 갈 거 아니야. 그런데 봐봐.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떨어졌는데 아직 바닥에 도착하기 전에 또다시 앞으로 가지. 얘가 만약 마찰이 없거나 속도가 안 감소한다고 치면. 그러면 또 역시 8km를 1초 동안 이렇게 가는데 또 역시 이 녀석이 떨어졌지만 밑에 도달 안 하지. 아니 땅에 닿아야 되는데 땅에 안 닿은 거야. 왜 또 5m 떨어졌거든. 그럼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또 가고 또 떨어지고 또 가고 떨어지고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지? 이 그림이 되는 거거든. 내가 그림을 조금 옆에서 이렇게 크게 확대해가지고 그게 힘들어서 이렇게 됐는데 이 녀석이 이렇게 8km를 갔지만 5m 떨어지기 전에 다시 8km를 가고 떨어지기 전에 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인공위성처럼 딱 이렇게 도는 거야. 실질적으로 저 새끼는 계속 지구를 향해 떨어지고 있는 거야. 떨어지고 있지만 곡률 때문에 앞으로 계속 날아가고 있고 땅에 닿지 않았을 뿐이야. 이게 바로 뉴턴의 사고 실험인데 이걸 이용해서 인공위성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속도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지구를 탈출할 수도 있고 좀 더 크게 돌 수도 있고 뭐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지. 이렇게 속도가 만약 그 8km보다 느리다면 밑으로 땅으로 떨어지는 거야. 재밌지 않냐? 신기하지? 이런 정도까지만 이해해도 요 파트 내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게 별로 없어. 지금까지만 이해해도 네가 한 절반은 풀 수 있을 걸. 하지만 이걸 푸는 게 현재로서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야.